안녕하세요. 저는 큐리오시스 학술 마케팅 소속 이은경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본사의 자동화 라이브 셀 이미징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라이브 셀 이미징이란 무엇인지, 이 실험 기법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라이브 셀 이미징 장비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의 자동화 라이브 셀 이미징 장비인 셀로거를 소개한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셀 이미징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연구 분야별 전문가들이 당해 연도에 10대 바이오 유망 기술을 선정합니다. 이는 향후 5년 이내에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고 향후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파급 효과가 높게 전망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2022년과 2023년 모두 10대 바이오 유망 기술 안에 라이브셀 이미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브셀 이미징으로 세포 내 또는 세포 간의 다양한 현상 및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질병 발생 및 진행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질병 진단 및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구글 스칼라와 펍메드 사이트에서 라이브셀 이미징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온 자료 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0년대부터 라이브셀 이미징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도입된 이후 라이브셀 이미징과 관련된 학술 자료들이 매해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라이브셀 이미징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라이브셀 이미징 기술이 왜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약물 독성 평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약물에 대한 독성 평가를 진행할 때 포르마잔이라는 화합물을 이용한 MTT 또는 MTS 어세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약물 처리 후 특정 시간 이후에 화합물을 처리하여 셀 바이어빌리티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엔드포인트 실험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동일한 시간대에서 약물 농도에 따른 셀 바이어빌리티 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면 라이브셀 이미징을 활용하여 약물 독성 테스트를 진행하면 각 농도별로 여러 타임 포인트에서 이미지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약물에 의한 세포 양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된 이미지들을 분석하여 각 농도대마다 시간별로 셀 바이어빌리티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서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라이브셀 이미징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가 않아서 이와 같이 매뉴얼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실험자가 인큐베이터에서 세포를 꺼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결과를 얻고 다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매뉴얼 방식은 실험자들의 노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실험자마다 결과 차이가 크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세포를 인큐베이터 밖으로 꺼내고 안으로 집어넣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포 배양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세포가 오염이 되는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라이브셀 이미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개발되기 시작됐습니다. 특히 셀로거라는 자동 라이브셀 이미징 장비는 타임랩스 이미징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며 사람 간의 편차 없이 항상 동일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큐베이터 안에 직접 넣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한 배양 조건에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화 라이브 셀 이미징 장비인 셀로거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셀로거 장비로 다양한 세포의 기능 및 메커니즘, 그리고 세포의 움직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실험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D 형태의 세포뿐만이 아니라 최근 약물 효능 평가 시 많이 주목받고 있는 3D 형태의 스페로이드도 셀로거를 이용하여 쉽게 실험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적혀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중 셀 마이그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운드힐링 어세이, 세포 생존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에이팝토시스 어세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NK셀 메디에이티드 사이토톡시시티와 파고사이토시스, 마지막으로 스페로이드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운드힐링은 외부 자극이나 약물 또는 특정 유전자에 의한 세포의 마이그레이션 정도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이 데이터는 대장암 세포에서 방사선과 non-coding RNA인 IGFL2AS1 이거에 의해서 암세포의 마이그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셀로거 장비를 이용하여 운드힐링 어세이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실험 방법은 왼쪽과 같이 shRNA를 트랜스덕션 시킨 HT29 세포를 12웰 플레이트에 꽉 채워서 키운 후 세포층 중간에 스크래칭을 낸 동시에 방사선을 조사한 다음 셀로고 미니 플러스 장비에 올려두고 2시간 간격으로 총 48시간 동안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0시간과 48시간 이미지만 보여줬지만 시간대별로 촬영된 이미지를 통해서 세포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셀로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촬영된 이미지에서 세포의 면적을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마이그레이션 정도를 수치화하여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포가 사멸하는 방법은 메커니즘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에이팝토시스입니다. 에이팝토시스 메커니즘은 특히 암 발생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제 개발이나 여러 암 연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보통 에이팝토시스 어세이를 수행할 때 어넥신5 안티바디를 이용하여 플로우 사이토미트리와 같은 엔드포인트 방법으로 많이 진행하는데 이 방법은 디텍션하기 전 세포를 픽싱하고 와싱하는 등 여러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단순히 특정 시간에서의 에이팝토틱 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셀로거를 사용하여 에이팝토시스 어세이를 수행하면 매우 간편하게 에이팝토틱 셀 비율을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가 수축하고 형태가 변하는 것까지 모두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셀 이벤트 캐스페이즈 37 그린 디텍션 다이를 이용하여 에이팝토시스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다이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린 다이가 DVD 시퀀스와 붙어 있는 형태로 에이팝토틱 세포에 이 그린 다이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활성화된 캐스페이즈 3에 의해서 DVD 시퀀스가 잘리게 되면서 그린 다이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고 분리된 그린 다이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DNA와 결합을 하면 형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힐라 세포에 항암제 중 하나인 스타우로스포린을 처리를 하고 동시에 그린 다이를 처리를 한 후 셀로고 나노 장비를 이용해 30분 간격으로 총 15시간 동안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약물 처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점점 녹색 형광 세기가 증가하고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포의 형태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5시간 동안 촬영한 이미지들을 셀로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형광 세기를 측정함으로써 오른쪽 하단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시간에 따른 에이팝토틱 셀 비율 증가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오른쪽에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서 에이팝토틱 셀이 증가하는 것을 육안으로 드라마틱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NK 킬링 어세이라고도 불리는 NK 셀 메디에이티드 사이토톡시시티 어세이의 경우 라이브 셀 이미징 장비를 활용하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NK세포는 종양세포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같은 이런 타겟세포를 인식하고 살해함으로써 바이러스 및 암세포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NK세포의 독성을 평가하는 실험으로써 셀루거를 이용하면 NK세포가 타겟세포를 죽이는 현상을 시간대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타겟세포를 유키미아 셀라인인 K562 셀을 이용하였고 NK세포로 NK92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K592 세포를 칼세인 AM이라는 염색 시료로 염색을 한 후 NK92 세포와 코컬처를 하여 셀로거 미니 플러스 장비를 이용해 30분 간격으로 총 18시간 동안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칼세인 AM의 경우 살아있는 세포에서 녹색 형광이 이렇게 발현이 되고 세포가 죽으면 형광 발현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이미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그리고 NK세포 비율이 증가할수록 형광세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는 K562 세포가 NK세포에 의해 사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루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30분마다 촬영된 이미지들을 아래와 같이 타임랩스 영상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타겟 세포에 대한 NK 세포의 독성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실험은 타겟 세포가 서스펜션 셀이고 한 가지 색으로만 염색했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실험은 타겟 세포가 부착 세포이며 두 가지 형광 염료를 사용하여서 NK 세포에 의한 타겟 세포의 사멸을 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타겟 세포인 U2S를 라이브 셀 염색할 수 있는 그린 CMFDA로 스테이닝을 하고 이를 NK92 세포와 코컬처를 한 후 추가적으로 죽은 세포를 염색할 수 있는 ETHD1을 처리를 하여서 셀로거 프로 장비로 1시간 간격으로 24시간 동안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NK세포 비율이 많아질수록 녹색 형광세기는 줄어들며 반대로 이렇게 빨간색 형광세기가 늘어남으로써 NK세포에 의해 U2OS 세포가 죽는 것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 영상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NK세포와는 달리 뉴트로필이나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 파고사이토시스 과정을 통해 외부 물질이나 암세포 등을 처리함으로써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뉴트로필 또는 마크로파지의 면역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한 방법 중 하나로 파고사이토시스 정도를 측정하며 셀로그를 사용을 하면 이런 파고사이토시스 정도 측정 및 진행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LPS로 분화 유도된 라26.4.7 마크로파지와 녹색 형광을 띠는 비드를 이렇게 같이 처리한 후 셀루거 미니 플러스 장비를 사용하여 15분 간격으로 65시간 동안 촬영을 함으로써 마크로파지의 파고사이토시스 과정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A라인 이미지에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포를 중점적으로 보면 세포가 녹색 비드를 이렇게 인지하고 흡입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B라인 이미지에서는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과 같이 녹색 비드를 흡입한 세포가 이런 식으로 파고점을 형성을 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세포가 비드를 인식하여 흡입하는 과정까지의 이미지를 타임랩스로 나타낸 것이며 영상에서 보여지듯이 라이브셀 이미징을 이용을 하면 파고사이토시스 과정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재된 논문에서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뉴트로필 면역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셀루거 장비를 이용하여서 파고사이토시스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뉴트로필 일종인 마우스의 PMN 세포에 그린 바이오 파티클을 처리를 한 후 트라우마 상황을 유도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처리를 하여
셀로고 미니 플러스 장비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그린 바이오 파티클은 세포에 의해 흡입이 되면 녹색 형광을 띠기 때문에 녹색 형광의 세기에 의해서 세포의 파고사이토시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 미토콘드리아 DNA를 처리한, 즉 트라우마 상황에서 마우스 PMN 세포의 파고사이토시스 능력이 이렇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HDAC 이니비터와 GRK2 이니비터 이 두 가지를 처리를 했을 때 이 세포의 파고사이토시스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실험 역시 셀로고 장비를 이용하여서 파고사이토시스 어세이를 진행한 데이터인데, 이 실험의 경우 마크로파지인 THP1의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유방암 세포 흡입을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실험에서는 두 가지 형광을 사용하여서 진행을 하였고, 빨간색 형광을 띠는 THP1과 녹색 형광을 띠는 세포인 유방암 세포주인 MDA-MB231을 코컬처하여 셀로고 프로 장비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두 개 이미지는 일반 THP1, 그리고 아래 두 개의 이미지는 특정 유전자가 과발현된 THP1을 사용한 것인데, 여기서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유전자가 과발현된 THP1 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를 흡입한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으며,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녹색 형광을 발현하는 세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로고 장비를 사용하여서 파고사이토시스 어세이를 진행함으로써 여러 면역세포 관련 메커니즘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2D 형태인 세포뿐만이 아니라 3D 형태인 스페로이드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셀로고 장비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약물 개발 시 여러 후보 약물들을 인비트로 레벨인 2D 셀 컬처 시스템에서 스크리닝을 한 후에 인비보 레벨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비트로 레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비보로 넘어갔을 때 유효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2D 셀 컬처 시스템이 인비보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세포 주변 환경이나 분비되는 물질 등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렇게 스페로이드를 이용하여 약물, 특히 항암제 스크리닝 및 독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3D 형태의 세포는 2D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셀-투-셀 인터랙션 부분이 많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듯 상당히 암세포와 유사한 환경이 모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제를 스페로이드에 처리를 하여서 스페로이드 형성 정도를 확인하거나, 혹은 스페로이드에 약물을 처리를 하고 동시에 죽은 세포를 염색하는 시료를 처리함으로써 약물의 독성 정도를 어, 형광으로 확인하는 실험을 라이브셀 이미징 장비인 셀로거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페로이드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형성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오른쪽에 보이는 플레이트처럼 웰 아래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U 버튼 플레이트에 세포를 넣어주게 되면 세포끼리 잘 컨택하여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스페로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아래 영상은 4X 배율의 E 플러스 세포초에서의 스페로이드 형성 과정을 촬영한 것이고,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두 세포 모두 스페로이드 형성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스페로이드 형성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약물 간의 효능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소레파닙보다 더 나은 간암 치료제를 찾기 위해 여러 화합물들을 조합하여 후보 물질을 생산을 하였고, 이러한 후보 약물들의 항암 효능을 평가하고자 셀로거 장비를 사용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종류의 간암세포주에 각각 약물을 농도별로 처리를 한 후 48시간 뒤 스페로이드 형성을 유도하여서 셀로거 미니 장비로 촬영을 진행을 하였고, 두 가지 후보 물질들이 기존 소레페닙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슷한 효능을 보이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의 경우 형성된 스페로이드에 약물을 처리하고 동시에 죽은 세포 염색하는 다이를 처리를 한 뒤 셀로거 프로 장비를 이용하여 약물의 독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우로스포린이라는 항암제를 저농도, 고농도로 처리하여 각각의 샘플을 30분 간격으로 24시간 동안 촬영을 하였고, 오른쪽 이 상단 그림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약물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빨간색 형광색이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스페로이드 크기 또한 농도와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광 인텐시티와 스페로이드 사이즈는 셀로거 분석 프로그램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와 같이 타임랩스 비디오를 활용을 한다면 컨트롤과 약물을 처리한 그룹의 차이를 더욱더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셀로거를 이용한 주요 라이브 셀 이미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셀로거라는 라이브 셀 이미징 장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셀 이미징 장비인 셀로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셀로거 나노, 미니 플러스, 프로, 스택 이렇게 네 가지의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효율적으로 라이브 셀 이미징을 할 수 있는 특징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 품질 인증과 제품 디자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셀로거 시리즈 제품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 밖에 있는 모니터와 연결하여서 실시간으로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포 이미지를 스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하는 이미지를 몇 분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얼마 동안 찍겠다라는 시간을 설정하여서 타임랩스로 촬영이 가능하고, 입체적인 3D 형태의 세포를 찍을 때에는 Z축 기준으로 여러 장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곳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원하는 포인트를 여러 개 설정하여서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포 이미지 촬영이 끝난 후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포의 크기나 개수 또는 이미지의 정보를 마킹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 툴들이 있고, 셀 컨플런시를 자동으로 측정하여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Z축으로 여러 장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Z스택 프로젝션 기능과 여러 장 촬영한 이미지들을 크게 합쳐주는 스티칭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비 특징으로는 위와 같이 베슬 홀더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서 DC, 플라스크 웰, 플레이트, 슬라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원 같은 경우 위쪽에 LED 광원이 있어서 세포 이미지 촬영할 때만 켜졌다가 꺼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빛에 의한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제외한 모두 셀로거 제품들은 아래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카메라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베슬 스테이지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스페로이드나 서스펜션 셀 등과 같은 그런 세포들도 안정적으로 이미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셀로거 나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장비들과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XY, Z축을 조정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포인트를 빠르고 간편하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비에 연결된 POE와 태블릿 PC를 와이파이를 사용하여서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금 더 자유롭게 세포를 관찰하고 실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품별로 대표하는 키포인트들이 있어서 연구원들이 하고자 하는 실험의 특징과 목적에 맞게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셀러거 나노 같은 경우 A4 용지의 절반 정도로 아주 컴팩트한 크기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뿐만이 아니라 클린벤치 등 여러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셀로거 미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셀로거 라인업 중 가장 대표적인 장비로서 기본적인 라이브 셀 이미징 실험들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셀로거 프로는 미니 플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용자가 직접 렌즈를 교체할 수가 있어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에 맞게 배율을 조절하여서 사용이 가능하고 두 가지 형광으로 여러 타겟을 동시에 관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셀로고 스택은 앞에 세 제품과 약간 용도가 다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진과 같이 멀티레이어 베스를 사용하여서 세포 공정과 같은 대용량으로 세포 배양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타임랩스와 멀티포지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서 연구자가 매번 플레이트를 꺼내서 세포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밖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최적의 셀 하베스트 시점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큐리오시스라는 국내 회사로 여러 생명과학 실험 기기들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라이브셀 이미징 장비 이외에도 셀 카운팅 장비, 슬라이드 스캐너 장비, 그리고 셀 컨센트레이션 칩인 셀퓨리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기업 인증을 받아오면서 지금도 꾸준히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